안녕하세요. 통합과학비 이유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소화합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의 구조적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주요 포인트가 뭐였다? 단백질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탄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탄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게 큰 의미를 갖는 그 이유가 뭐였죠?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생명체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로만 아니고 탄소가 기본 골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탄소냐라고 얘기한다면 중요한 포인트죠. 원자과 전자가 4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 공유결합을 4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탄소하고 탄소가 결합하여 골격을 이루죠. 그 골격에 산소하고 질소하고 인이라던가 수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탄소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탄소 화합물이 곧 생명체의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어떤 기본적인 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탄소화합물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배우게 될 단백질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될 탄수화물이나 지질 같은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생소한 부분이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유전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뒤에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인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옆에 표에 보시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위가 뭡니까? 물 하면 안 됩니다. 물은 탄소화합물이 아니죠. 탄소화합물 중에서 1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단백질이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질, 그 다음에 핵산, 탄수화물, 이런 순서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 비율은 한 이 정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선 제일 많은 건 물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거나 구조적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단백질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구성 단위가 기본적인 기본 단위, 구성 단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총 몇 가지가 있죠? 20가지 있습니다.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어느 게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돼서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되는 겁니까? 비필수입니까? 필수입니까?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얼만큼 함유되어 있다, 이런 음식들 선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흡수를 꼭 해야지만 되는 아미노산인 거죠. 어찌됐든 이 아미노산이, 쉽게 얘기하면 아미노산이 모여서 결국에는 단백질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종류의 레고 블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레고 블럭 20종류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하나의 레고의 완성된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아미노산의 특징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옆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밑에 몸뚱아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헤드 부분,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게 될 알킬기라고 하는 헤드 부분만 20종류가 다 다른 겁니다. 몸뚱아리는 다 같기 때문에 여기서 헤드 부분이 좀 다른 녀석이 혹시라도 발견이 된다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새로운 아미노산을 등재해야 되니까요. 20가지가 최종 버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결합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 최종적으로는 단백질을 만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결합하는 것이 여러분의 명칭도 중요하고 어떻게 결합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 명칭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펩타이드 결합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있을 때 물이 빠져나오면서 달라붙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반응을 화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온다, 탈수한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좀 확장된 얘기지만 이 단백질이 어쨌든 탈수축합 반응인 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가수, 분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탈수, 가수, 물을 더하느냐, 물을 빼느냐에 따라서 합쳐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 단백질을 이룰 때 하는 결합을 무슨 결합으로 한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에 일어나는 결합을 무엇이라고 한다? 명칭을 기억해 두세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이 펩타이드 결합은 화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는 거다.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합쳐지는 겁니다.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서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쭉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형태를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다라는 의미예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니까 폴리펩타이드, 많이 했다. 펩타이드 결합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리펩타이드가 바로 단백질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폴리펩타이드가 2차, 3차 구조, 4차 구조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폴리펩타이드가 곧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단위인,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이 20가지 종류가 있고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달라붙어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합니다. 이 폴리펩타이드가 3차 구조, 4차 구조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비로소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하나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나 팀플레이를 하듯이 단백질도 팀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단백질들이 모여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단백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의 종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라는 겁니까? 자, 처음으로 다시 다 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무엇부터 이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미노산의 종류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가 곧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뭘 만든다?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 이 폴리펩타이드가 2차, 3차, 4차 구조를 만들어야 비로소 단백질이 된다라는 건데 이 단백질의 종류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맨 처음에 우리가 아미노산을 이렇게 결합할 때 이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 20가지입니다. 이 20가지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최종 버전인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팀플레이를 합니다. 팀플레이를 해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우리 몸에서 수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그 비율 도표, 비율 그래프 보셨죠? 17%, 15에서 17%를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틀을 만든다. 주로 우리 몸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하면 떠오르는 탄수화물 뭡니까?
단백질이죠. 예, 여러분들 근육 만들 때 뭐 먹습니까? 단백질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먹죠. 뭐가 있을까?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세포 등 생명체 구성 성분을 갖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단백질이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세 가지 기능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3H라고 부릅니다. 다 앞자가 H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뭐죠? 호르몬, 효소, 항체입니다. 이 순서대로 효소, 호르몬, 항체입니다. 다 3H입니다. 자, 효소, 호르몬, 항체. 사실 효소는 H는 아니죠. 자, 어쨌든 효소, 호르몬, 항체 3H가 단백질의 주요 성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 성분이 뭐다? 단백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 호르몬, 항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효소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생체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반응이 일어날 수 없거나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느린 경우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우리 몸에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그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녀석이 뭐다? 효소라는 역할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호르몬도 있겠지만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항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하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병원체에 대항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매체가 항체라는 겁니다.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작지만 단백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찝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이 짧을 거예요. 다른 수업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담겨져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꾸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개념을 이해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뒤에 가서 이거에 더 심화된 버전의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벅차서 나자빠집니다. 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혹시라도 한 번 듣고 끝내시나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으셔서 내용을 이해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고 수강을 완료하는 것보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온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 꼭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이랑 지질, 탄소화합물에서 지금 단백질 배운 겁니다. 탄수화물이랑 지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